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미증시 분위기 김예림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봤는데요. 우리 시장 섹터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시그널들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를 움직일 뉴스들이 여럿 있었고 2차 전지주는 포드가 중국의 비아디와 하이브리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 여기에 어제 정유주들이 좀 강했는데 오늘은 반전된 미국과 이란의 분위기 속에서 급락한 유가를 소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오늘 시장이 가장 비중 있게 볼 반도체주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겠죠. 오전과 오후의 온도가 다른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지수 상승의 중심에는 반도체 큰형님들의 강세가 있었고 특히 3시 전후로 TSMC의 지난 4분기 실적 발표가 수급을 자극했습니다. 보시듯이 TSMC의 4분기 실적 예상을 모두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월별 매출을 통해서 실적은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던 상황이었지만 시장이 와우! 놀란 부분은 바로 전망입니다. 2026년 연간 전망, 연간 매출액 전망을 30%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한 25% 성장을 보고 있었다 보니 강한 가이던스에 시장은 반응했던 거고요. 여기에 올해 설비 투자 역시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좀 환산을 하게 되면 한 82조 원을 설비 투자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건데 TSMC는 워낙 보수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 시장은 이 파격적인 전망까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 고스란히 설비 투자 계획에서 드러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TSMC 실적은 새벽 글로벌 반도체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특히 주목한 건 TSMC 컨퍼런스 콜 발언인데요. 보시듯이 고객사들의 비즈니스가 AI를 통해서 실제로 성장되고 있는 걸 목격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They are very rich. 고객사들이 매우 부유하다며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 완화까지 시장에 지시를 합니다. 이에 보시듯이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굵직한 반도체주들이 상승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앞서 언급한 설비 투자 뉴스 속에서 보시듯이 장비 그리고 소재 등 소보장단으로도 훈기는 번집니다. 자, 이와 함께 여기서 끝이 아니죠.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엔비디아의 H200 중국 수출을 겨냥해서 미국을 경유하는 반도체 25% 관세를 발표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곧 더 광범위한 관세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변수가 될 수는 있으나 일단 우리 반도체주 어제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판단 속에서 이를 우려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은 미국과 대만의 관세 협상을 소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주 차원에서는 TSMC 기존 애리조나 6개 팹 건설 계획에 최소 4개 공장을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에서는 한 4개에서 5개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맞춰 미국 정부는요, 사실상 무관세에 가까운 협정을 내놓습니다. 투자를 많이 했으니 그만큼 반도체에 있어서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1단계와 2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공장 건설 단계에서는 현재 미국의 TSMC 생산량의 2.5배까지는 무관세 쿼터를 제공한다고 했고요. 공장이 완공이 되면 생산량의 1.5배까지 무관세 쿼터를 약속합니다. 물론 보시듯이 건설 취소 시에는 관세가 100% 올라간다는 스냅백 조항까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언급했던 TSMC 호실적과 대만 관세 관련 뉴스 이 두 가지 재료를 보며 새벽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스쳤습니다. 방금 짚어봤던 미국과 대만의 관세 협상, TSMC의 파격적인 미국 공장 확대, 우리 기업들에게도 좀 압박이 올지는 않을지, 그리고 TSMC의 설비 투자 확대 뉴스를 두고는 보시듯이 우리 시장에서도 소보장주로 온기가 돌지는 않을지,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경쟁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좀 궁금해지죠. 지성고정 이 질문들 바로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TSMC 실적과도 좀 결이 비슷한데요. 어쨌든 잠깐 낮잠을 자던 반도체 수급을 자극했던 게 TSMC 호실적이었던 만큼 지금 시장은요. 반도체주에 있어서는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공시를 통해서 4분기 실적 일정을 확정 지었습니다. 1월 29일 날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날 삼성전자도 4분기 확정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빅 이벤트 D-Day가 확정된 만큼 이 일정들도 계속해서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앵커 브리핑 기억하시나요? 이 시간 미리 짚어드렸던 흐름, 대기업 그룹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현 시장 진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도요, 대기업 그룹주가 시장의 주도주로 부상을 했는데
하나는 보시듯이 인적 분할 이슈 연장선에서 좀 상승을 했고 월요일과 화요일에 빼꼼 고개를 들었던 포스코 그룹주 어제 당당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재평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단 본업인 철강과 관련된 업황 회복 기대감이 있겠고 트럼프의 그린란드 야심 등에서도 알 수 있듯 원자재, 특히 전략 광물의 중요성도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재평가 요인들이고요. 다만 어제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됐던 건 바로 로봇입니다. 전일 세계 3대 산업용 로봇 제조사로 꼽히는 일본의 야스카와 전기와 로봇 협력을 한다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로봇주들의 수급을 자극하기도 했는데요. 이 뉴스 속에서 보이시듯이 포스코 DX가 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매기는 다른 로봇주로도 확산이 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일부 업종으로 집중이 됐던 로봇주 수급이 섹터 전반으로 다시 확산이 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방향성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사실 궁금해지는 건 방향성이기 때문이겠죠. 로봇주들의 실적을 뜯어보면 아직 이렇다 할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은 많이 없습니다. 실적보다는요, 현재는 모멘텀 기반의 장세인 건데요. 유진투자증권의 연간 전망을 보면 이런 모멘텀 장세는 보시듯이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구체적인 양산 검증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 차별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추가 모멘텀이 되어줄 일정적인 내용들로는요. 2월과 3월 테슬라의 3세대 옵티머스 공개, 그리고 3월로 예정된 엔비디아의 GTC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정들도 함께 기억해 두고요. 빠르게 어제 애프터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나타난 특징들 잠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AI 일자 평가 결과 어제 장 막판에 나온 뉴스였다 보니 시간의 거래에서 LG CNS의 강세에도 좀 영향을 줬고요. 토큰증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속에서 STO 관련주들도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이슈 속에서의 자세한 투자 전략은 8시 오늘장 전략통에서 한 발 더 들어가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팩터로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가늠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TSMC 호실적 속에서 미국 증시 기술주를 전반으로 해서 훈기가 돌았죠. 6시 마감한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0.27% 상승, 대형주 순환 장세 속에서 반도체주에 미칠 영향 앞서 짚어본 미국과 대만의 관세 협상 뉴스 연결해서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소부장주에 미칠 영향부터 삼성전자, 파운드리, 여기에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까지 던져볼 질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잊고 있었던 반도체 관세, 바로 이어서 반종민 소장과 함께 이슈 분석 집중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앵커 브리핑 통해서 오늘장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뉴스들 여러 가지 미리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세하게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종민 프레시 경영전략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오늘 새벽에 정말 관세 이슈에 TSMC 호실적에 짚어볼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잠을 좀 설쳤는데 반종민 소장님도 잠을 설치셨을 것 같아요. 워낙 속보로 전해진 내용들이 많기 때문인데 반도체 이야기 방금 전에 앵커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봤습니다. 그런 만큼 한 가지 세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보시듯이 미국 증시 반도체주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장비와 소재주들이 강한 모습이었고 이 상승의 중심에는 TSMC 호실적, 여기에 캐파,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는 설비 투자 확대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죠. 그런 만큼 TSMC 호실적과 연결해서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반도체 관세가 또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과 대만이 무역 협상을 타결했고 대만이 2,500불가량을 대미 투자로 사용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관점에서 좀 체크해볼 요인들도 있겠죠.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TSMC가 미국에 투자를 확대합니다. 기존의 6개 팹 건설에서 지금 최소 4개까지 더 확대를 할 거란 전망들 나오고 있고 이를 대가로 미국은 거의 무관세에 해당하는 반도체 관세를 결정을 했더라고요. 이 질문들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SMC 호실적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증시에서 소부장주로 온기가 확산됐거든요. 우리 시장도 이런 훈기 기대해봐도 됩니까? 예, 오늘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좀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SK하이닉스 쪽에 대해서도 조금 상승 분위기를 좀 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TSMC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 한다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TSMC 그러니까 밸류체인 쪽으로 대한 부각을 받았을 때
때 그 SK 하이닉스 쪽에 대해서 부각을 받을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파생되는 흐름들을 계속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소부장 중심으로는 굉장히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경우에는 소부장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해보되 오히려 지금은 연계점이 좀 상당한 뭐 한미 반도체 아니면은 HP, SP, 이온테크닉스 쪽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다 영향받기보다는 일단 지금 그 직접적인 연관성이 뜬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뭐 소부장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제 뭐 반도체가 계속 좀 수요가 계속 좀 폭발적으로 더 나오게 된다 한다면은 결국 캐파 증설이 계속 좀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이게 TSMC 쪽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다 마찬가지로 계속 좀 캐파를 늘려나가게 된다 한다면 결국 이제 장비 쪽은 계속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도체 장비주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관세에 대해서 내용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생산 능력에 따라 1.5배에서 2.5배 물량에 대해서 품목 관세 면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국내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오히려 수혜를 못 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면세 조항이 뭐 명문화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없다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TSMC보다는 좀 약간 대만 쪽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수혜를 덜 받지 않을까 이렇게도 아마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만약에 관세에 대해서 뭐 부과가 계속 좀 이루어지게 된다 하더라도요 반도체 수요가 계속 좀 증가를 하고 그걸 통해서 폭발적인 수요가 계속 좀 있다 한다면은 결국 이제 뭐 관세를 부과받는다 하더라도 가격을 올리면서 가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반도체주의 경우에는 수혜를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계속 좀 주목을 하되 이제는 장비 쪽도 같이 좀 관심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를 덧붙여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워낙 수요가 강해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다만 지금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미국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TSMC가 미국 내 공장 건설 계획을 확대했으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너네도 늘릴래?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도 결국은 이제 미 공장 증설에 대한 더 얘기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뭐 미리 우리 국내 기업들이 다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계속 좀 늘려가는 목적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쪽을 기존에 이제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증설에 대한 검토가 나오게 된다 한다면 금액적인 부분들이나 이거를 좀 체크를 해보겠지만은 미리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인지하고 대응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운드리랑 연결해서 마지막 질문도 던져보도록 할게요. 설비 투자 확대, TSMC가 올해 캐파를 늘린다는 소식 속에서 소부장주의 좀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지만 TSMC의 캐파가 늘어나서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된다는 건 삼성전자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변수이자 악재 아닌가요? 예, 뭐 많이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HBM4 쪽으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로직 다이에 따라 이제 흐름들이 좀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TSMC에 따라 뭐 내용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 기존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도 지금 회복세를 좀 보이면서 고객사를 좀 넓혀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불안 요소라면 불안 요소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존의 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파운드리에 대해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고 지금부터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전반적인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 지켜봤는데요. 개장 이후에 반도체주, 특히 소부장주를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제 보니까 로봇주 전반으로 수급의 훈기가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로봇주, 뭐 포스코 DX를 중심으로 한국 PI의 멘젤 로보틱스 등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지금 CES 모멘텀에 로봇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로봇주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제 아직까지 덜 올라간 종목들하고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대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들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는 계속 좀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현대차 그룹주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탄력이 받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계속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로봇주의 경우에는 뭐 현대차 아틀라스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부각받으면서 상승세를 지속을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 공개를 해서 상승했다라기보다는 결국은 로드맵을 좀 제시를 했던 게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부분에서 투입이 되는 시점과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직접적인 스케줄이 명확하게 나왔다는 건 그 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그 13일 때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좀 내용이 있긴 한데 이게 좀 더 내용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2020년에 공개했던 AI 컴패니언 로봇 볼리와 19년에 공개를 했던 그 보핏에 대한 개발을 좀 중단하고 산업용 로봇 쪽으로 좀 이 구조를 재편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전에 좀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가정용 로봇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대되고 또 파생되는 의료용 로봇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산업용 로봇 쪽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 중심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좀 더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협동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도 확대된 분위기는 계속 좀 연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성장세도 앞으로 좀 계속 좀 예측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이번에 시장 조사 업체에 대해서 좀 내용을 보니까 작년 그 16,000대에서 2년 뒤에 한 6배 성장할 것이라는 좀 전망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여기에서 순위로 나눈 기업들을 보니까 1위부터 4위까지 중국 업체고요. 5위가 테슬라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좀 중국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 있는 능력들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성장 가능성과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이제 로봇주의 경우에는 지금은 단순히 뭐 성장 관련된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기대감적인 내용들을 좀 더 보게 된다 한다면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공장에 대해서도 자동화를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게 된다 한다면 산업용 로봇 쪽에 대한 투입을 계속 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산업적으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했을 때는 로봇주의 경우에는 가정용 로봇 쪽의 분위기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협동 로봇 아니면 산업용 로봇 쪽으로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탄력도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외에 지금 아직까지 부각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까지는 계속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3월에 노란봉투법 시행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테슬라가 제너레이션 3 휴머노이드 로봇도 공개하고 한다고 하니 일정적인 모멘텀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오주는 지금 모멘텀을 챙겨가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가 앞서 체크해본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CES 이후에도 오히려 세럼보다는 더 기대감이 형성된 상황인데 JP모간 헬스케어를 두고는 좀 밋밋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밋밋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조정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되는 시점인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먼저 이러한 그 좀 약세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끝난 부분들을 좀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세론 현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 이제 세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다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면서 다시 좀 탄력받고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이러한 내용들만 보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축소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현 증시 투자, 국내 증시 투자의 매력도를 살펴봤을 때 투심이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분위기가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나 뭐 방산, 원전 그리고 뭐 로봇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분위기가 아직까지 연출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뭐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성과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지금은 또 대형주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제약바이오주 관련된 종목들을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 로직스 빼고는 그렇게 특이점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시장 매력도가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고 있고 대형주 중심 위주로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점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내 바이오주 투자 접근을 할 때는 어떤 모멘텀을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따라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전환이 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요소를 기다려야 되나요? 예, 저도 지금 이거를 굉장히 좀 크게 기다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국내 증시가 코스피 위주에 대해서 계속 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만한 투심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좀 멀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제약 바이오주 대부분들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상장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되지 않는 이상은 상승 여력을 보이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을 봤을 땐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봐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투자 기간을 볼 때 길게 보고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한다면은 코스닥 정책 활성화 내용들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 한다면 그때 보고 접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트랙을 가져갔을 때는 결국은 돈과 시간과 돈이 있으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길게 보시면서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와서 분위기가 전환됐을 때 그때 투자하는 방향성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 한다면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가시화되는 쪽으로 저는 좀 어느 정도 눈을 돌리고 싶은데 적어도 현 정부에서 코스피 5천을 바라보고 정책을 계속 좀 밀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단 코스피 쪽에 대해서는 5천 선을 돌파를 해야지 그 다음에 내용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5천 선을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막 코스닥에 대해서 정책이 나오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정책이 바로 수립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코스피 쪽에 대해서 5천 선을 좀 돌파를 하고 일정 구간에서 좀 머무르면서 안정감을 좀 유지를 한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적어도 2월부터 한 3월 사이 때는 그 로드맵이 좀 그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은 이러한 시즌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좀 너프하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3월 달 감사 보고서 시즌을 좀 앞두고 있는데 이게 제약 바이오의 중소형주 쪽에는 약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지금 대형주 위주로 좀 길게 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제약 바이오주를 접근을 했을 때는 대형주 중심으로 보시고 또한 이제 생물보안법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실적이나 성과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참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물보안법이라는 키워드를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바이오주 안에서 지금 미리 봐도 괜찮을 종목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일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적 분할 후에 CDMO 그 사업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리레이팅 되는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머니플러스 시간에서 작년 7월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적 분할을 한 기억력이 다음에 굉장히 좋으시네요. 저희 원고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삼성바이오 로직스에 대해서 만약에 인적 분할을 하게 된다 한다면 CDMO 사업 쪽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때도 매수를 해보면 좋지 않냐라는 의견들을 좀 제시를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때는 ADC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못 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위치에서 파트너십을 통해 시밀러에 대한 기술 유착까지 고려를 했던 상황들이다 보니까 인적 분할을 떼게 된다 한다면 순전히 CDMO 사업으로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때는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는데 지금 그만큼 좀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남아 있는 게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5공장을 통해서 램프업을 좀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수치적으로 찍히게 된다 한다면 실적 기대감은 더 형성이 될 겁니다. 또한 6공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 한다면은 결국 수요가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결국은 이제 매출적인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지금은 이 공장 쪽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비만약 생산 공장 인수 검토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보니까 결국은 좋은 모멘텀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했을 때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도 신규 접근은 좀 유의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바이오주 짚어봤는데 또 골치가 아픈 투자자분들 여러 계시죠. 바로 2차 전지, 수많은 2차 전지주 투자자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 이슈를 좀 나눠봤는데 리튬 가격 고공행진 그리고 ESS 수요 증가라는 모멘텀에서 좀 웃나 싶었는데 아직 전기차 계층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울고 그리고 구조조정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산자부에서는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시장은 그래도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간밤에는
포드가 중국의 BYD와 하이브리드 배터리 관련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게 참 야속한 게 포드가 LG 에너지 솔루션 향 물량은 또 취소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주에는 좀 악재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내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매주마다 2차 전지 내용을 좀 다루는 것 같은데요. 지금 포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 한다면은 결국 이제 하이브리드 배터리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아직까지 뭐 계약이나 그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는 않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느낌을 봤을 때는 포드가 일단 전기차에 대한 이전부터 좀 수정을 하고 결국은 이제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분위기를 좀 바꾸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전기차 수요 회복은 크게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그 전기차 수요를 가지고 2차 전지를 투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유율 축소, 일부 축소된 만큼 뭐 전기차 수요에 대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좀 일부 회복되는 모습들이 보여주게 된다 한다면 이게 또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리튬 가격 상승 효과 반영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산 리튬 가격이 그 13일 기준으로 장중 17만 위안 고지까지 좀 돌파를 했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리튬 가격에 대해서 상승적인 분위기를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이제 앞으로 이제 가격을 좀 인상을 시키면서 좀 반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지금은 ESS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확대가 되고 본격적으로 뭐 수치가 더 많이 찍히게 된다면 새로운 모멘텀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지금 현 시점에 대해서 리튬 가격 뭐 상승 또한 ESS 쪽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은 그걸 통해서 주가를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LG 엔솔이 지난주 때 이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좋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4분기 때 실적에 대해서는 뭐 삼성 SDI나 다 좋지 못하라는 건 다 알고 있기 적자 이야기 때문에, 나오고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보다는 실적이 더 안 좋을 수는 없다.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또한 저가 매력도가 좀 어느 정도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다이나믹하게 크게 상승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은 그 분위기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2차 전지 대표주의 경우에는 상승할 가능성은 좀 더 있기는 한데, 분할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어느 정도 상단과 하단의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은 좀 신규 접근을 할 만한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는 포스코 홀딩스가 좀 괜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리튬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어느 정도 부각을 받고 있고, 그리고 산업 차관이 철강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에 대해 이행 가속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철강 쪽에 대한 분위기도 또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좀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에 이제 뭐 포스코 DX 쪽에 대해서 분위기를 받았고, LNG, 예, 그렇죠. LNG와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부각을 받았을 때는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지금은 좀 신규 접근을 할 수 있는 매력도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짚어봤던 바이오 이슈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바이오랑 2차 전지주가 좀 살아나야 코스닥이 정말 천스닥을 찍을 텐데 계속해서 어떻게 흐름은 전개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코스닥과 다르게 코스피에서는 대형주들이 힘을 강하게 내주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간 우선주에 눈독을 들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만큼 우선주와 본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안혜수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 보통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우선주인데요. 보통주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저렴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과 배당 매력을 고려해 볼 때 자금이 우선주에 관심을 가져볼 타이밍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우선주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대형주들의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격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의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48%나 저렴해서 거의 반값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36%의 높은 괴리율을 보이고 있고, 시총 1위 삼성전자도 25%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배당금은 어떨까요? 표를 보시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주당 배당금 액수만 놓고 보면 현대차는 100원, 그리고 LG전자는 50원 정도의 액수 차이는 미미해 보이지만 주가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우선주가 보통주를 압도하게 됩니다. 현대차의 경우 배당 수익률이 6%를 넘어서면서 보통주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꼭 적용되는 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는 우선주와 본주의 가격차가 대형주만큼은 크지 않지만 배당 성향 40%라는 분리과세 1순위라는 안정성이 강점이고요. LG전자 현재 가격이 보통주의 절반이죠. 기업의 배당 확대 의지만 확인된다면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의 우선주를 담으면 고수익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서 금상첨화겠죠. 다만 모든 우선주가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통주보다 몇 배나 비싼 이상급 등 종목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유통 물량이 적어서 투기적 거래에 의한 급등락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배당 매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하며 우선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어지는 분석에서 정확한 우선주 투자 전략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이게 참 사람 심리가 워낙 급등하면 이걸 쫓아가고 싶은데 너무 올라서 부담이 되니까 손이 선뜻 나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덜 오른 우선주로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함께 괴리율 체크를 해봤는데 현 시점 우선주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투자 매력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장기적으로 들고 가거나 그렇게 하긴 좀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계리율의 차이에 따라 상승률은 좀 어느 정도 상승률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주에 대해서도 좀 일부는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배당 매력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다라고 좀 보지는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계리율에 좁히는 구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투자 관점으로도 좀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주에 투자를 할 때는 결국은 이제 뭐 공격적으로 막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유통 주식수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유통 주식수가 만약에 적게 된다 한다면은 일시적으로 급락을 했을 때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 쪽으로 살펴봤을 때는 유통 주식수는 반드시 확인하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계리율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활증이 붙은 뭐 하나 갤러리아 우나 동부건설 우 이런 쪽에 대해서 만약에 접근은 웬만하면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보통주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겠고, 현 증시에서 부각받는 우선주 위주로 좀 살펴봤을 때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우선주의 경우는 결국은 이제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계리율이 지금 마이너스 한 25% 정도 되니까 적어도 마이너스 10% 차까지는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모멘텀과 뭐 재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계리율이 일부 좀 축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냥 현대차 우선주를 살펴볼 게 아니라 현대차 E, U, B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리율은 마이너스 한 36% 되는데 한 20% 안까지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페이스X 투자 이력도가 부각받은 미래에셋 증권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 증권 E, U, B 정도까지만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유통 주식수를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렇게 오늘은요, 반종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소장과 함께 간밤 나온 반도체 이슈부터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투자 전략 자세히 세워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